자, 또 하나 요즘 논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민주당이 지금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악의 발악이다.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을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 거론하면서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. 자, 이 사건은 옛 사유죠. 지금 이혼했으니까요. 타이 이스타젯 이 특혜 채용 관련해서 서 씨에게 급여 이주비 포함해서 2억 2,300만 원 정도 돈이 이제 건너갔는데 이게 뇌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김경진 의원님, 네. 이거 수사는 사실은 이 탄핵 때문에 조금 멈춘 게 아닌가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이 시점에서 불거지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고발된 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. 예.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돼야 되는 사건이잖아요. 아, 그래요? 아니, 그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대통령 퇴임하고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고 오히려 제가 아는 한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윤 대통령 본인 생각이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윤 대통령한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꾸로 수사해야 될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상으로 압력이 들어가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추론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이건 수사할 만한 사안이고 반드시 수사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에요.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검찰총장 문제는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뭔가 조금 느낌상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. 일단 감사원 감사라든지 어디서 이게 기초 스크린을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조금 더 발견이 되면 그러면 수사를 시작하든지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. 아직은 총장 따님에 대한 부분은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범죄 혐의가 명확히 눈에 보인다 이건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문 전 대통령님에 대한 부분은 이건 대단히 누가 봐도 이거는 반드시 수사해서 가부간에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정도가 제 느낌이에요. 그 뇌물로 이제 검찰은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.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아이 그 회사 오너 자체가 결국은 국회의원도 되셨잖아요. 보면 저것도 하셨잖아요. 중진공. 네, 중진공 이사장도 하셨잖아요. 보면. 자, 김경진 의원님 말씀 보면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최악의 발악이다. 근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,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수사 진척을 속도를 못 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글쎄요,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게 뭐 큰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따지자면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탄핵 선고도 어쩌면 임박해 있고 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항고조차 안 한 게 검찰이거든요. 사실 그때도 상당히 의아했죠. 구속 취소 결정에서 결국에는 그 구속 기간 산입할 때 그동안 계속 해왔던 날로 산입 안 하고 시간으로 산입하는 것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, 불복하겠다라고 하면서 항고조차 안 했거든요. 본안에서 다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투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. 오히려 지난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이 한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상고 입장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검찰의 모습이었는데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안 하는 거 상당히 낯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모습 때문에 검찰이 항상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는 자초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
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 때도 항고를 했더라면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의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검찰은 상황이 있고 본인들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항고하고 불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독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는 이 법리에 대해서는 불복할 거지만 항고를 하지 않잖아요. 전 이런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의심받는다 생각합니다. 자, 하필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정치보복 소리 듣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. 이슈로 덮는 게 쉴드의 원칙이죠. 진짜 이 정도면 선택적 수사가 아니라고 누가 반박할 수 있겠냐.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해라.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법을 봐주란 말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외교부가 심우정 딸 특혜 아니라고 했는데 왜들 그러나 반면에 외교부는 아니라고만 했지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. 이런 의견. 심우정 총장 딸은 누가 봐도 특혜고요. 이게 공고를 바꿔가면서 예. 맞춤형 공고를 내고 이제 스펙 부풀리기 그 심사를 한 거고 저거 만약 정권 바뀌죠 예. 형사사건화 된다고 봅니다. 예. 명백히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사례나 이런 거하고 예. 견줘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늘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욕을 먹는 게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동일한 잣대, 동일한 기준 이걸 적용하면 돼요. 근데 어느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고 어느 사건에 있어서는 또 한없이 너그럽고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고발이 대선 때 됐습니다.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불복해가지고 항고돼 있는데 고검이 그냥 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한다는 소리 못 듣고 있어요. 근데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.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될 수 없죠.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고 결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그 대통령 내란으로 인해서 이 뒤숭숭한 이 시점에 그걸 할 필요가 있냐.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는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해요. 그럼으로써 정치적이라는 욕을 먹죠.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해요. 그럼으로써 또한 정치적이라는 욕을 먹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게 의도가 없다. 그냥 수사 일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들은 수사하던 대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 카드를 내밀므로써 결국에 이제 뭐 물타기를 한다 그럴까? 내지는 이재명 대표 이제 수사가 이 검찰 의도대로 안 되니까 꽁 대신 닭이라 그럴까?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만 하잖아요. 굳이 이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사건 수사는 아마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석 대변인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에 어떤 생각이세요?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타이 이스타젯의 한 일본인 임원이 인터뷰를 한 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. 예. 어느 날 제임스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 회사에 고위직으로. 근데 영어도 못하고 항공 지식과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사위였다.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이건 거의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 아닙니까? 근데 그 사람이 취업한 시점하고 이상직 그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중진공 이사장이 된 시점이 다르다라면서 이제 반발을 했던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그저께 하나는 2월이고 하나는 7월이에요. 2018년 같은 시기입니다. 2017년 말부터 청와대에서 당시 인사를 담당한 조국 수석, 임종석 실장 전부 이거 관련해서 회의했었던 것까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다 검찰에 소환하니까 소환 불응 또는 가서 진술 거부로 일관했죠.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. 지금 한 거 잘못한 거죠, 검찰이. 그렇지만 지금 했으니까 이제 그거 잘못했으니까 수사하지 마라.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. 저는 심우정 총장 건도 정확한 전말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좀 이거 좀 의아한 측면도 있고 그렇던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수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지 저거 안 했으니까 이거 왜 수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 법치국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김경진 의원님. 네. 법치국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니 그래서 사실은 국민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. 예.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
장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는지 박 의원께서 얘기하셨는지 사실은 우리 윤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 문제였어요 보면. 예.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넣고 제가 보기에는 개입 정도도 중한 사람도 결국은 집행유예라 끝났는데 그걸 그렇게 악착같이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보기에는. 해봐야 어차피 구속될 사안도 아니고 불구속 사안에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사안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항상 검사 한 명이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안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윤 대통령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요건에 대해서는 아마 윤 대통령 뜻으로 이게 수사 진척이 안 됐다는 거예요. 근데 검사 입장에서 이거 그냥 절대로 무혐의 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. 버릴 수 없는 사건이. 그래서 윤 대통령이 힘을 잃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사건이 더 꼬이는 거 아니에요. 보면 왜곡이나 추측이 더 난무하는 거고.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내가 대한민국이고 내가 검찰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돼요. 네. 자, 댓글 좀 읽어드립니다. 문 전 대통령 소환 불응하면 강제 구인해라. 성역 없이 공정하게 해라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심우정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. 특혜 채용, 부모 찬스, 조국처럼 구속해라. 이런 의견.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.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